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소식인데 먼저 이 대통령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농지 제도는 그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단계에 오지 않나요?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네. 농사를 안 지으면 그 뭐 이행 명령인가를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예. 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예. 농사 짓는다고 사가지고 방치해 놓은 거는 이제 강제 매각 명령 받는다. 과징금에 더하기 다음 단계 매각 명령. 예. 안 하면 강제로 파는 거죠. 그것도 별도로 한번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보고하도록 하죠. 하여튼 문제는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이게 이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어제 국무회에서 저 발언이 글쎄요 논란이 됐나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이제 글을 올리면서 해명을 했는데 어제 얘기를 드신 대로 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해명은 뭐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농지법도 이제 좀 현실화가 되고 예.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사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사가지고 예. 또 농사를 뭐 주말에 짓는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농지가 필요한 분들이 농지를 구매할 수가 없고 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대통령이 어떤 사회 곳곳에 있는 큰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본인이 실행법을 꿰뚫고 있고 문제점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관계가 장관 부처들에게 지시를 하고 이것들을 해결해 가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 저는 대통령이 조금 신뢰감을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게 공산국가냐, 그러니까 매각 명령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런 비판이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 경자 유전 이거를 헌법에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지개혁이라는 걸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한 거고요.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한 건데 결국에는 당시에 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이른바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자영농을 통해서 교육 여건도 마련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거죠. 예. 또 역사적으로는 이게 6.25 전쟁 직전에 이 농지개혁이 이루어졌는데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남헌영이라고 이 남로당에서 일했던 사람이 북한에 가갖고 우리가 침범만 하면 남한에 무산계급들이 우리 환영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농지개혁 끝난 다음에 정말로 역사 이래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갖게 된 농민들이 공산당이 전혀 부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역사적인 그 배경도 있는데 예. 당연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갖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현장에 목소리를 좀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농지가 거래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걸 그냥 팔고 싶어도 네. 전혀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 농지 거래 그 규제가 이 농촌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농지를 팔아라라고 한다면 농지를 어디에서 살 건지 예를 들어서 농업은행이든 뭐 농지은행이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 구매해 줄 수 있는 곳이 마련돼야지 지금 그냥 뭐 파는 게 상책이다라고 얘기하면 현장에서 전혀 먹힐 수 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한 다주택자 뭐 중과 유효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투기 목적의 부동산 네. 이거는 어떻게든 막겠다는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메시지에서도 드디어 돈이 생산적인 자본으로 바뀌어서 온다 이제 이 말씀을 하셨죠. 뭐냐면 투기적 자본으로 보통 이제 부동산에 한번 묶이면 통화 승수, M2, M3 이런 통화 승수가 창출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묶이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돈이 이제 덜 도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자본시장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이 생산적으로 바뀌고 기업들의 어떤 R&D나 이런 것들을 더 해나갈 수 있고 증시로 그게 유입이 되면서 이제 6천도 넘어가고 네. 이런 것들로 이제 유도하기 위한 즉 투기적 자본에 의해서 사람들의 심리적 격차 가만히 이제 불로소득처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산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줄이자 네. 이런 아주 큰 플랜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해서 의지가 이제 초반에 몇 해 SNS에 글이 올릴 때 막 강력한 의지 이런 표현 많이 썼는데 이게 막 10회에 넘어가고 하니까 진짜 의지가 명확하게 있다는 메시지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
근데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가지고 예. 대통령이 뭐 한 달에 28건의 SNS 메시지로 부동산 잡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시장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시장에는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차원에서 사실 지금까지 이제 유예해왔던 이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이제 중단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내놓고 있고 또 그래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매물이 나오면 뭐하냐? 이거 살 수 있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기존의 대출에 대해서 만기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규제를 하고 거기에서 남아있는 생기는 이 대출 총량을 신규로 집이 필요해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려고 하면 거기로 옮겨가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이러한 것들이 합리적으로 국민들에게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발언도 발언이지만 시장에서 이 정부에서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파는 게 낫겠구나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그 이제 말로 이제 정치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보다는 좀 명확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제 농지 문제 가지고도 투기라고 한다면 투기가 어떤 것인지를 규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은퇴하고선 갈 땅을 미리 산 사람들 그리고 주말에 농사하려는 사람들 근데 이런저런 사유로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없이 애매모호하게 투기 세력이라고 하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심지어 공산당이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이유가 예. 결국엔 대통령이 투기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주택 문제도 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주고 국민들을 설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지율 잠깐만 소개해 드릴까요? 지금 상승 추세라는 건데 이게 선거를 앞두고는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지방선거에서는 더더군다나 절대적이죠. 네. 예. 상관관계가 아주 절대적이죠. 네. 알겠습니다. 수치를 보면은 1월 다섯째 주에서 이제 2월 셋째 주 사이에 상승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